마이너스 물가 시대 장바구니 물가는 껑충 뛰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단속해도 자재를 당부해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의 날 첫 기념 행사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시는 민간 기록 가치 발굴에 적극 나섭니다. 멸종위기종인 붉은 점 오시나비가 영동에 방사됐습니다. 환경당국은 영동을 최적의 서식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가 껑충 뛰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 하락으로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지만 정작 마트 장보기는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합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이 정육 코너 앞에서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한참을 망설입니다. 축산물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라 쉽게 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올랐죠. 좀 집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네, 꼭 필요해서 사긴 사는데 많이 올랐어요. 네.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부쩍 비싸진 장바구니 물가에 놀랍니다. 한우와 돼지고기 같은 각종 축산물은 물론 각종 채소값도 줄줄이 올라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를 못합니다. 그전보다는 생각보다는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전에는 막 여기저기서 돈도 더 주고 그랬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식 소비가 늘었고 지난달 중순부터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돼지고기를 비롯해 충북의 농축수산물 가격이 지난달 3.8% 뛰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나온 거로다가 솔직히 그동안에 많이 못 사 먹었던 거 사 먹고 싶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소고기를 많이 사 먹는 편이고. 어류와 수산물은 10.1, 채소와 해조류는 9.1% 상승했고 특히 수박이 57.2, 파가 14.9% 올랐습니다. 다만 석유류 가격이 17.9% 급락하며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68,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다음 달도 유가의 영향에 따라 물가 하락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품목 성질별로 봤을 때 석유류 가격 하락이 대세를 좌우한 걸로 보여져요. 다음 달에도 이어질 것 같다. 정부의 공식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며 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특히 고기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송아지 가격이 말 그대로 금값입니다. 한우 가격이 오르면서 송아지 입식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정작 농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2주일마다 열리는 한우 경매장. 이른 아침부터 좋은 소를 고르기 위한 한우 농가들의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집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고 낙찰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된 송아지는 591만 원. 이렇게 안 비쌌는데 이래서 하지만 좋은 값에 팔아도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사상 최고치죠. 평균 한 200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송아지가 평균 200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좋으면서 불안하고 이러다가 소비가 안 되면 또 폭락을 하니까. 경매 시작가보다 적어도 120만 원 정도는 더 써야 새 송아지 고삐를 줄 수 있다 보니 입식을 망설이는 농민도 적질 않습니다. 우리 같은 농가는 이 송아지가 너무 비싸니까 입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입식을. 왜냐하면 어느 적정선에서 이게 가야 되는데. 청주 가축시장의 숫송아지의 평균 낙찰 가격은 495만 4천 원 선. 한 달 전보다 16.2%, 34만 원 이상 또 오르면서 역대 최고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평균 한 15%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평균 50만 원 정도 가격이 올라가지고 저희 청주시장 개장일에 역대 최고 가격인 것 같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한우 가격과 송아지 가격도 한우 농가들로선 달갑지 않습니다. 당장은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상승과 홍수출하로 가격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 완고 올라간 거에 송아지 값이 더해져서 지금 900만 원 이상의 생산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2년 뒤에는 이 소값이 유지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 못하고 오히려 파동이 올 거로 생각하고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일 역대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한우. 당장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는 하반기가 걱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주 뷰테마파크 라이트월드가 오는 8월까지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1심 패소 이후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낸 사용수익 허가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습니다. 1심 판결과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따라 무단점유 상태가 된 라이트월드 측은 오는 8월 7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충주시가 낸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라이트월드는 1심 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청주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속을 해도 자제를 당부해도 도심 곳곳이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에 대해 이틀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배출하는 쓰레기 제대로 버려지고 있는지 조미애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타는 쓰레기를 담아야 할 종량제 봉투에 플라스틱 파이프, 형광등 등 온갖 공사 폐기물들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100리터 용량 제한이 무색할 정도로 봉투보다 몇 배나 키가 큰 쓰레기들을 넣고 제대로 묶지도 않아 환경관리원들이 힘겹게 들자마자 쓰레기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겨우 차에 밀어넣는데 날카롭고 긴 폐기물에 찔릴 뻔하기도 합니다. 실제 다치는 일도 다반사. 재활용이라고 내놓은 봉투지만 씻지 않은 컵라면 용기, 음식물 쓰레기, 깨진 유리병 등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차로 운반하기 위해 무심코 들었다가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이 찔리고 맙니다. 뭐 깨진 유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공사 중에 이제 나온 폐기물 뾰족한 뭐 철근이라든지 뭐 아니면 날카로운 칼 같은 거 하다 보면 많이 뭐 찢어지고 해서 뭐 꼬매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종량제 봉투나 별도 재활용 봉투에 분류하지도 않은 상자, 유리병, 플라스틱 등 온갖 쓰레기가 바닥에 나뒹굽니다. 모두 불법 투기. 그러나 누가 버렸는지 찾기도 어렵고 수거를 거부하면 주민 민원이 잦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묵묵히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설명도 해드려요. 일회용 컵이라든가 이물질이 묻어있는 좀 라면컵 같은 것도 안 되니까 설명해주면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해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식으로 내놓게 됩니다. 청주시에서 우리가 날마다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은 1000여 톤. 제대로 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기록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데 이어 첫 해 기념 행사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민간 기록의 가치를 발굴하고 알리는데 청주시가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시민들의 삶의 흔적과 기억을 재수집해 기획한 프로젝트. 7개의 시민그룹팀이 3개월간 활동하며 찾아낸 시민 15명의 소소한 일상 기록물들입니다. 기록물 수집부터 분류, 책자 발간까지 모든 과정을 시민들이 주도했습니다. 주요 유적들의 이야기는 사실 이야기로 따졌을 땐 굉장히 심플해요. 시민들의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다 독립적인 이야기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양은 무궁무진한. 사적인 기억들을 공공화시킨 사업들로 주목을 받았던 청주시는 지난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기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도 세계 기록의 날인 6월 9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고 그 첫 기념식이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열렸습니다. 공공기록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에 공동체 기반의 민간 영역에서는 놀라운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의 날을 매개로 해서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청주시는 올해 28억 원을 들여 기록 활동과 양성, 동네 기록관 운영 등 1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아마 구단위, 이제 더 작게는 마을 단위로 저희들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워킹그룹과 시민들을 발굴하고 데이터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기록의 날을 매개로 민간 기록을 발굴하고 알리는 청주시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붉은 점 모시나비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내에 얼마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인데 아름다운 모습과 높은 연구 가치로 보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의 유일한 서식지인 영동군에서 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방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하얀 모시 같은 날개 위에 빨간 점이 찍혀 있습니다. 호랑나비과에 속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붉은 점 모시나비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관상용 남획 등으로 20년 사이 급격히 모습을 감추면서 귀한 몸이 됐습니다. 동북아시아 특산종인 이 나비는 우리나라에서 강원 삼척, 경북 의성, 그리고 이곳 영동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동 유원대 반경 2km 일대에는 나비애벌레의 유일한 먹이인 기린초가 풍부합니다. 지난 2016년 처음 서식이 확인됐는데 개체수가 70마리대에서 더 늘지 않자 환경당국은 방사를 결정했습니다. 근친교배를 막고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채집한 나비 60마리를 풀어줬습니다. 유전자 다양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삼척에 있는 붉은 점 모시나비를 이곳에 방사하여 복원력을 높이고자. 더위에 약해 겨울잠이 아닌 여름잠을 자고 한겨울에 부화해 추운 날씨를 견디는 이 나비는 연구 가치도 높습니다. 애벌레 몸에 있는 항동결 물질은 유전체 분석이 끝났으며 암과 염증 치료제, 바이러스 백신 등 개발 연구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겨울에 활동하는 애가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를 견디면서 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이걸로 못 만들 까닭이 없다. 특별하게 사는 애들이니까 얘네들 가지고 얼마든지 물질을 할 수 있는. 환경당국은 영동이 최적의 서식지라고 보고 앞으로도 애벌레와 나비 방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청주, 충주, 단양 등 도내 6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단양 영춘 36.8도, 청주 34.4도, 충주 33.8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아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낮 최고 기온 31도에서 33도 분포로 무더위가 이어지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가 오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충북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가 하루 사이 36곳이 추가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 피해 규모는 모두 286농가, 172.9헥타르로 지난해 피해 면적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메모를 완료한 농가는 68곳, 37.1헥타르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과수화상병 같은 식물 병해충을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식물 병해충 확산을 재난으로 규정해 국가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피해 수습과 생활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충주와 제천과 진천 등 286개 농가, 172.9헥타르 면적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괴산군 장현면 중문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조곡터널에서 64살 김모 씨가 몰던 7.5톤 화물차가 앞서 사고 처리 중이던 1톤 화물차 운전자와 견인차 기사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평년 수준 이상의 무더위가 예보된 가운데 충청북도가 가축 폐사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258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충청북도는 축산 ICT 융복합과 기후변화 대응시설 구축,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 등 폭염 대비 5개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하고 자부담이 포함된 전체 사업비 258억 원 가운데 국비와 시군비를 더해 66%인 1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측사상 역대급 무더위가 나타났던 지난 2018년 충북에서 폐사한 가축은 84만 5천여 마리로
1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각각의 충북도의회 특별위원회가 이달 만료 예정인 활동 시한을 1년 연장했습니다. 충북도의회 각 특위는 코로나 사태로 공항 위기가 장기화되고 세종역 신설 주장 등 오송역의 위상을 위협하는 주변의 여건도 여전하다며 각각 내년 6월 말까지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TX 오송역 특위는 지난 2018년 10월, 청주공항 특위는 지난해 4월 각각 구성돼 전문가 의견 청취와 현장 답사 등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단양군과 경북 영주시 경계인 중령 정상에 연말까지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파노라마 전망대가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